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부터 첫 순서인데요. 조중동을 비롯한 경제지들의 경제 뉴스 왜곡, 편파 보도에 관해서 제가 매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인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두 개가 있죠.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입니다. 이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가 나란히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제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매일경제, 문정부 경제정책 D학점, 위기론, 현실로. 부제목은 굉장히 이제 비판적입니다. 2년 정책 실험 성과 없는데 인정 않는 정부가 더 위기다. 설문한 응답자, 경제학자 100명 가운데 99명, 99%가 성장률 목표 밑돌 것.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 냉혹해진 경제팀 평가, 최종구 성윤모만 10점 만점에 5점 넘겨 이렇게 돼 있고, 문재인 정부 경제 불통이 문제, 직언할 사람을 곁에 두라. 작은 제목, 일자리, 최저임금, 탈원전 정책, 10점 만점에 3점대, 낙제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들과 관련해서요, 짚어볼 대목은 이렇습니다. 크게 경제 전문가 100인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를 잘 아는 사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편향이 없을까? 특히 정치적 편향이 없을까? 공정하게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일까? 이런 의문이 남죠. 그런데 매일경제든 한국경제든 이 전문가 그룹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라는 것 또는 설문조사라는 것이 대표성을 가지려고 하면 전체 경제학계 또는 경제 전문가 그룹의 여러 가지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경제 전문가라고 표현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전체 경제 전문가 그룹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씩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이런 류의 설문조사를 한답시고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제가 응답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쓰일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응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공정하게 나름대로 보도한다는 언론이면 모르겠지만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같은 데서 이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제 짐작으로는 뻔하거든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대부분 씁니다.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덜러리를 세울 수 있는 몇 사람들을 끼워 맞추죠. 그렇게 해서 100명을 채웁니다. 자, 그런 경제 전문가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를, 이 국민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경제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른바 표본이 너무 적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몇십만 명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00명이다. 그 100명이 정말 전체 경제 전문가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입니다. 매일경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조사했느냐? 경제학자 100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전직 장관을 비롯해서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또 CEO라든지 또 산업계 연구원장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꼽았다고 합니다. 매일경제는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정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명단을 찾아봤는데 매일경제는 일단 이 100명에 대한 명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에서 단 한 사람의 실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론사가 무책임하게 이 100명이라는 것을 정말 설문조사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또 심지어 그 100명 중에 기사에 언급할 수 있는 실명을 밝힌 인사 한 명이 없다라는 것.
이걸 정말 제대로 된 보도라고 믿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한국경제의 경우에는 명단을 씻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35명만 밝혀놓고 있습니다. 35명. 근데 나머지 65명은 익명을 요청한 응답자 65명은 제외, 이렇게 이제 표현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익명을 요구청한 사람이 3분의 2가 되는 이 명단을 독자들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물론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인 전문가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이념적인 스펙트럼이나 정치적인 스펙트럼 상에서 다양하게 국민들 평균치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인들인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국경제에 보도된 명단만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분 몇 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스강대 이인실 교수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얼마 전에 여성으로는 최초로 한국경제학회 회장까지 맡으신 분입니다. 상당히 성취를 하신 분이긴 한데요. 이분이 그렇다고 정치색이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12대 통계청 청장을 했습니다. 그 시절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통계청 청장을 했다. 이분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이겠습니까? 고려대 경영학과 이만우 교수.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역시 이명박 정부 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 현대중공업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 STX조선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STX조선하고 현대중공업 어떻게 됐나요? 그 조선 구조조정을 제때 못해서 구조조정을 당했던 그런 회사들이고요. 사실은 부실 경영으로 굉장히 큰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의 사회이사를 했었습니다. 경영학과 교수이긴 한데 한국경제에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 이력을 보고 이런 판단이 들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 두 분이 또 명단에 올라 있는데요. 윤창현 교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분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자리를 꿰찼던 분인데요.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걸쳐서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공공기관 비슷해서요. 사실 정부의 뒷받침, 백업이 없이 사실 이 자리를 꿰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또한 정부 산하에 상당히 중요한 민간위원장 자리를 맡은 거죠. 그런데 이분의 저서가 뭐냐? 노무현과 포퓰리즘 시대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한국 하이엑스 소사이어티 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엑스라는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자유주의 경제학,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어떤 토대를 만든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소사이어티 회장을 맡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역시 포퓰리즘으로 시작합니다. 포퓰리즘의 덫, 또 하나는 경제개혁연대의 경제관 비판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을 낸 곳이 어디냐? 자유기업원이라는 데입니다. 자유기업원은 또 어디냐? 정경련 산하에 있는 여러 이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정경련의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원에서 이 책을 낸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동근 교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활개를 쳤던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중책을 맡았다는 겁니다. 윤창현 교수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을 맡았었고요.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이런 이력들만 보더라도 이런 분들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서민 경제를 대변하는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런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뭐 경제 전문가여도 됩니다. 저도 뭐 경제 전문가로 불리지만 일정한 정치적 성향과 또 경제 정책에 관련한 어떤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치적 스펙트럼상 또는 경제 정책과 관련한 어떤 뭐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스펙트럼을 골고루 섞어서 각 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골고루 한 100명 정도를 모아서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보도했다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이런 정도의 어떤 경제관을 가진 사람 또는 그룹을 올바른 경제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그런 경제관을 가진 전문가 그룹들 중에서 뽑았다. 이 사람들 명단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한다면 그 또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상품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색깔, 이념적 색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드러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드러낼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색깔을 갖고 있다면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매경과 한경의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이유도 초점도 바로 그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각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하려면 구체적 근거들을 가져야 하고 속이지 말아야 하고 비판에 합당한 어떤 논거들, 인물군들을 갖추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색깔의 사람들만을 모아서 이걸 객관적인 경제 전문가 그룹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 사람들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언론 보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 긍정하는 게 혁신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혁신경제도 결국은 신기업 정책 또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언론 보도에 응답한 사람들의 성향이 얼마나 일반 국민들 또는 전체 경제 전문가 그룹들하고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응답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일경제에 응답한 전문가 10명 중 7명가량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 축소와 보유세, 이 보유세 인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 축소 등 형태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명 중에 7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보도된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거꾸로 지금 매일경제의 전문가들은 10명 중에 7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을 뜯어고쳐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한국경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을 늘리고 부작용이 현실화된 소득주도 성장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남은 3년 임기 동안에는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성장에 올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퍼주기식 일자리, 복지 대책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 그렇게 쓸 돈을 줄여 미국처럼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경제를 살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응답자의 79%는 현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반대기업 정서를 빼놓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 국민들 중에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현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뭐 아무리 많아야 한 40%, 50%를 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경제의 백인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는 10명 중에 8명이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뭘 보여주느냐. 매일경제든 한국경제든 결국 경제 전문가 그룹이라는 사람,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입맛대로 기사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특히 경제 전문가 백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경제 기사를 쓰면서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쓰기 위한
이른바 덜러리가 될 뿐이지 진짜 지금의 경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거나 또는 한편으로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서 경제정책 평가를 내린 기사에 대해서 논평을 해봤는데요. 기득권 언론들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입맛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면서도 이것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냐 외피를 둘러쓰는 굉장히 파렴치한 보도들을 마구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뉴욕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그런 신문들을 여러 차례 봤고 또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국의 시사 경제지를 계속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기들 멋대로 그냥 사람들을 골라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게 마치 객관적인 보도인 양 그렇게 포장을 하는 그런 기사를 낸 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보도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런 엉터리 기사들을 보도하는 언론들은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팩트체크였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